맞아. 봅시다. 우리 적용하기 3번 볼 겁니다. 어머? 적용하기 3번. 몇 페이지 PC냐면요. 12페이지? 네, 12페이지 PC면 됩니다. 보시죠.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리마인드 하고 갈 거예요. 리마인드를 안 한 상태에서 하시면은 되게 좀 붕 뜨시는 느낌 드실 겁니다. 보시죠. 우리 얘기했습니다. 당시 조선,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의 어떤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여기 하늘이 존재하시고 여기 있는 하늘은 무엇을 만든다? 인간. 뭐 인간 이전에 자연을 먼저 만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연에는 하늘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 이치, 하늘에 이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하늘은요, 또 무엇도 만들고요. 인간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간도 역시 하늘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 이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연과 인간은 둘 다 하늘의 이치를 부여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친밀감을 갖고 연대유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연 친화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늘과 자연과 인간은 전부 다 기라고 하는 작동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이게 적용하기 5번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기론입니다 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이거는요 전부 다 유학, 즉 성리학적 세계관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성리학적 세계관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잡은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 나가셔야 될 거야. 또 한 가지, 여기에 있는 하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부여하고, 천도, 하늘의 도리, 천도를 부여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 천도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수양을 해야 하고, 수양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되고 싶다? 세인트, 성인이 되고자 한다 라고 얘기했었지. 됐니?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15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2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시춘추와 음악의 차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중세에서 무엇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했었니? 중세에서 어디로? 근대로 나아간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세에서는 신분제와 무엇이 있고 세습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신분제와 세습제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이 아니라 누가 중심인? 공동체가 중심이다라고 얘기했었고, 자유가 아니라 무슨 시대? 억압의 시대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대로 오게 되면은 이 신분제와 세습제가 사라지게 될 거고, 점차 무엇이 들어오게 돼? 자유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자유의 시대에서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야? 개인이 중심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이 개인 중심의 사회에서 평등과 평등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돈이 중심인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개인과 자유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서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개성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개성.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습방법 안내서에서도 문학을 비롯해서 전부 다 개성을 이해한다라고 적혀져 있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대로 넘어오는 요 시점에서 중세에서는 성리학적 가치관, 그리고 서양에서도 지구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론이 드셌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추상적이고요,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이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요 과학이 중심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구체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무조건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성이 합치한다. 합리적이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도 불러요? 경험적입니다. 이렇게도 부르지. 됐니? 요게 지금 머릿속에 딱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요 지문을 뚫어볼 겁니다. 되시겠죠? 가보죠. 춘추전국시대의 논쟁 주제 중 하나였던 음악은요. 잘 봐. 야, 너네 춘추전국시대 잘 모르지? 근데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걸그룹을 예시로 들면은 걸그룹이 현재 춘추전국시대다. 무슨 의미니? 대세? 대세요? 걸그룹의 춘추전국시대다. 이 말은 뭐야? 장학? 장학? 어, 쉣. 걸그룹이 무진장 많아. 그런데 옛날처럼 어떤 특정 걸그룹이 인기를 싹 쓸어먹는 게 아니라 여러 걸그룹들이 인기를 얻고 팬덤이 여러 개로 갈라져 있다 이런 의미지. 맞아? 라떼는 트와이스였다고. 어? 너네 트와이스는 아니? 네. 초딩 때. 저희 아, 그래? 세대. 나- 택시도 못 탔었어요. 난 대학교 때였어. 난 대학교 때 트와이스였어. 그리고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소녀시대였어요. 원더걸스였고. 아유, 니들이 뭘 알겠니? 그때는 춘추전국 시대가 아니야. 그때는 소녀시대 독점이고요. 트와이스 독점이었어. 근데 지금은 뭐 에스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니? 에일리. 에일리요? 아일리. 아일릿? 아이브, 아일릿, 장원영, 그 다음에 아이들. 장카설윤 이러잖아. 장카술 이름. 장원영, 그 다음에 카리나, 그 다음에 지예예. 오 쉣. 설인. 유나. 무튼 그런 춘추전국 시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등장한다 이 얘기거든. 굳이 좀 첨언을 하자면은 춘추 5패, 전국 7웅 이런 시대였어요. 여러 나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그러면 여러 나라들이 있다는 얘기는 각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지. 그리고 이 전국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네 혹시 진나라는 아니? 진시황제. 그 진시황제가 이제 이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는데, 아무튼 요런 시대의 논쟁 주제 중 하나였던 음악은요. 뮤직, 음악은 진나라 때 나오죠?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진나라 때 저작,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저작물, 저작권 이런 얘기 했었죠? 저술한 작품. 저작인 여시춘추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졌대요. 이 저작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음악을, 이거 봐봐. 인간의 뭐라 나와? 뭐라 나와요? 자연스러운. 제가 얘기했죠? 야, 말 좀 자연스럽게 해봐. 자연스럽게 좀 웃어봐. 제가 그래서 여기 자연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어. 이 자연 같은 경우에 하늘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이치가 내재되어 있으니 자연의 이치가 있고요. 하늘의 이치가 있고요. 자연의 섭리가 여기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자연을 뭐라고 정의를 했어? 원래 뭐 하는 거? 있는 것, 원래 있던 것. 그러면 이 자연스럽다란 얘기도 원래부터 뭐하다? 있던 것. 원래 있던 감정이 뭐 돼서 표출되어, 단어 좀 잡자. 표출의 의미가 뭔데? 겉표면으로, 겉으로 뭐 된다? 나온다. 표출되어 형성되었다. 그런 것이자 동시에 백성교화, 단어 좀 잡자. 교화. 우리 뭐 죄수들을 교화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교도소가 교정시설이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없어? 이 교화는 뭐냐면은요, 가르칠 교자에 될 화자야. 그런데 뭘 가르치냐 이 얘기지. 백성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인민했던 거 기억나죠? 인민은 말 그대로 사람인자의 백성민자야.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일백백자를 씁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은 개개인에 대한 어떤 개성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야. 뭘 가르치겠어? 세계관 집어넣어봐. 뭘 가르치는 거야? 뭐 가르치겠어? 하늘의 뭐? 이치를 가르친다 요 얘기야. 이해되니?
하늘의 이치를 그럼 가르쳐서 뭐 어디다 써먹을 건데 이 백성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게끔 만들고 백성들이 여기 있는 유학을 충실히 배움으로써 누구한테 복종을 해야겠어? 누구한테 복종해야 돼? 인간한테 복종해요? 아니 이게 무슨 진교 여인이야? 왕한테 복종해야 될 거 아니야? 왕한테. 그 왕한테 복종함으로써 왕은 그럼 어떤 이득을 보는 건데 나라를 평화롭게 뭐 할 수 있겠어? 이끌어 나가고 통치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왕의 입장에서 왕이 하늘의 도리를 깨닫고 그 도리에 맞춰서 정치를 한다. 바르게 통치한다라 해서 뭐라 불러? 왕도 정치라고도 부르죠. 적용하기 5번에서 나올 겁니다. 왕도 정치. 그럼 잘 봐. 백성들이 그러면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면서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준다? 즐거움을 주는 욕구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잘 봐. 그럼 백성 교화라는 얘기는 개인적이겠어? 사회적이겠어? 백성 교화의 수단. 개인적이야? 아니면 사회적으로 봐야 돼? 사회적으로 봐야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어디에 누구한테 복종하게 만드는 거야? 왕한테. 이게 사회적이에요. 지극히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얘는요. 즐거움을 준다. 욕구의 대상이다. 얘는 개인적이야? 사회적이야? 존나 개인적이죠. 됐니? 그러면은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수단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고 개인적 수단으로서도 뭐 할 수 있다? 기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 잘 봐. 지배층이에요. 4대부 계층이겠지.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 향유란 단어 좀 잡자. 향유. 향유. 보세요. 향유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 단어 꼭 알고 있어야 돼. 향유는요. 누리어 가지다야. 누리어 가지다. 그럼 여기서 누리어 가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누려서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 이거를 만약 이 향유하다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좀 볼 수 있냐면은 영어 사전에 enjoy라고 치잖아요. enjoy라고 치잖아. 그러면은 즐기다도 나오지만은 뜻을 더 찾아보면 뭐도 나와? 향유하다도 나옵니다. 이해돼? 그래서 향유하다라는 말을 또 이제 영어 사전에 검색해 보면 enjoy가 나와요. 이해되니? 누리어 가지다, 누리어 즐기다 이런 의미야. 그럼 잘 봐.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 즉 지배층들이 사치스럽게 음악을 뭐 했다? 누리어 가지고 누리어 즐겼다 이런 의미라고. 그럼 잘 봐. 야, 그럼 사치스러운 건 어떻게 판단하는데? 뭘 해야 사치스러운 음악이야? 음악을 그냥 지금이야 뭐 헤드셋으로 듣지만은 당시 지배층들은 음악 들을 때 어떻게 했겠어? 자기네들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니 없니?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입 좀 열어봐 좀. 입이 5개인데 5명 다 입을 닥치고 있으면 나보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라는 거니? 사치스럽다며. 그럼 사치스럽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사치스러운 거야?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연주가들을 다 불러. 춤을 추는 무용가들을 막 불러. 그렇게 되면은 돈을 어떻게 쓰겠어? 흥청망청 사치스럽게 쓰겠지? 그러면서 음악을 향유한다 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거론하면서 음악을 아예 뭐하는? 거부하는 묵자에 대해 이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거스른 것이라 비판했대. 잘 보세요. 헤이. 지배층들이 사치스럽게 음악을 누리어 즐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음악을 아예, 헤이. 요런 부사어 잘 체크해. 아예가 뭐예요? 전혀, 일말의 여지도 없이 완전히 뭐한다? 거부한대. 누가요? 묵자가. 잘 봐. 너네 또 이 사람 이름 보면 묵자가 누구야 젠장아 이러지 말고 그럼 너네가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잘 봐. 그냥 저기다 쓸까? 뭔가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데 한쪽이 너무 치우쳐져 있는데. 잘 봐. 여기 묵자가 계세요. 묵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음악은 아예 뭐 해버려야 된다. 주장이 뭐예요? 음악을 아예 거부하자.
향유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뭐예요?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 누구의? 지배층의 음악 향유.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죠.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되세요? 제가 왜 주장과 근거로 나누는지를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야. 이것에 대해 이는 뭐라 나와? 인간의 또 나오지? 뭐라 나와요? 자연적, 즉 원래부터 있었던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연적 욕구를 거스른다는 얘기는 이걸 무시한다는 얘기겠지. 자, 봐, 이 부분 비판한다에다가 체크해놔봐. 비판. 비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교과서에서도 정말 많이 보실 거야.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정의를 하자. 상대방의 근거를 상대방의 상대방의 주장하는 바의 근거를 반박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 반박은 상대방의 주장하는 바의 근거를 반박한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봐. 우리가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잘 봐.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이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어떤 주장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근거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2, 3이 있겠지. 여기 있는 B도 역시 뭘 하겠어?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뭐가 있겠어? 근거가 있을 거예요. 주장 B가 있고요. 근거가 1-2-3- 이렇게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 A가 얘기하는 주장 A를 뭐 하고 싶어 해? 비판하고 싶어 합니다. 되니? 비판을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이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까는 게 아니라 뭘 까야 돼? 근거를 하나하나씩 까야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주장에 대해서 뭘 한다? 반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반박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반박이라고 하는 거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반박함으로써 이 주장이 가지고 있는 힘을 완전히 뭐 해버리는 거예요? 약화시켜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니? 그럼 다시 봐. 지금 묵자가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음악을 아예 뭐 하자? 거부하자. 근거는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를 근거로 들었지. 근데 이거를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비판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여시춘추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비판해야 돼? 여기 여시춘추를 해볼게요. 여기 여시춘추의 주장은 뭐야? 음악은 뭐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출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장이야 이게. 아이고. 음악을 즐겨야 돼. 이유가 뭐기 때문에? 근거가 뭐예요? 감정 표출의 수단이고 이는 지극히 뭐하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맞니? 그럼 보세요. 여시춘추가 누구를 비판해야 돼? 누굴 비판해야 돼? 묵자를 비판해야 되지. 그럼 묵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뭘 까야 돼? 근거를 까야 돼. 그러면은 그 근거를 까는 자신의 어떤 근거가 필요하겠지. A의 근거를 까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신의 뭐가 필요해? 근거가 필요해.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여기서 가져오는 거야. 그럼 봐봐. 지배층이 사치스러운 음악은 지배층이 사치스러운 음악을 향유하기 때문에 음악은 절대로 안 돼. 금지해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해. 그럼 누구의 근거? 여시춘추의 근거를 가져와야 되지.
그 근거가 뭔데? 욕망을 표출하는 것은 무엇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근거를 뭐 하는 거야? 반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지배층도 역시 누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은 당연하게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게 뭐야? 비판이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 활동에 다 있습니다. 공통국어 1에 그리고 공통국어 2에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앞으로 모든 글들을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읽어. 이거를 비판이 뭐지? 그냥 비판 까는 거. 까는 게 비판이 아니라 상대의 근거를 반박함으로써 주장의 힘을 약화시킨다. 이게 비판이라고. 그래서 토론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상대방의 어떤 근거의 허점을 파고들지. 이해돼? 내가 뭐 그런 주장하지도 않지만은 대학을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난 그 주장을 까야 돼. 뭘까? 어떻게 까야 될까?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여줘야겠지. 그러면서 상대방의 근거를 반박하는 거야. 대학교는 필요 없어요. 왜요? 대학교 나와도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뭐 해줘야 돼? 보여줘야 돼. 이래? 그런 식으로 반박하는 거라고. 이랬죠. 좋은 음악이란 신분, 연령들을 막론 가리지 않는다. 이래니? 가리지 않고 여기 봐. 뭐라 나와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한다?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뭐 했어? 주장했지. 왜? 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 사람들은 뭐 하니까? 즐거움을 주는 뭐니까? 욕구의 대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머리 써야 돼. 이거 머리 안 쓰면은 정말 피곤해지는 문제들이야. 잘 봐. 이전까지는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지만 잘 보세요. 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대. 이 말은 뭐야? 너도 나도 we are the world 전부 다 뭐 한다? 똑같이 영향받는다 이 얘기지. 근데 보세요. 여시춘추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음악을 듣는 주체의 무엇과 무엇에 따라 수준과 감성에 따라 동일한 음악이라도 상이한 느낌과 결과를 유발한대. 잘 봐. 문제를 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읽어봐. 여시춘추에서 주장했던 바가 뭐였어요? 아까 전에. 음악은 들어야 된다. 왜?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그 음악을 듣는 주체, 주인이 되는 개체, 그 주체의 수준과 감성, 이것도 감성하니까 감성 이러지 말고 요렇게 좀 읽자. 이 감성은요, 느끼다야, 느끼다. 뭘 느끼는데? 감정을 뭐 한다? 느끼는 성질.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있는 감성은 굳이 따지면은 뭐겠어? 주관적이겠지? 맞니? 수준, 여기 있는 수준 보고서 수준 떨어져 할 때 그 수준 맞아. 그러면 그것을 듣는 수준과 감성에 따라 똑같은 음악이라도 상이하다. 이 중요해. 다를 이에요. 다를 이. 다르다. 서로 다른 느낌과 결과를 유발한다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좀 어때?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었던 메인스트림 상의 어떤 흐름과 조금 어떤 거 느껴져? 다르다라는 거 느껴지니? 특이하다라는 거 느껴지세요? 얘가 그래서 뭐야? 특이한 거야. 왜? 잘 봐. 하늘의 이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똑같지. 똑같지. 그럼 똑같다란 얘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돼. 근데 여기선 지금 뭐라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음악이라도 뭐하다? 느낌이 전부 다 다르다고. 너네 생각을 해보세요. 너네가 어렸을 때 봤던 뭐 삼국지를 예시로 들어볼게. 너네 삼국지 본 적 없지? 읽어본 적은 있니? 들어는 봤니? 너네가 만약에 지금 삼국지 보면 니네 그냥 읽다가 자. 한 페이지 읽다 잔다고. 하품 나와. 재미없어서 덮는다고. 근데 너네가 무슨 뭐 30살 먹고 40살 먹고 50살 됐어도 삼국지 읽고 내가 졸려. 한 장 읽고서 덮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네가 왜 그럼 똑같은 책이어도 느끼는 게 다른 거야? 경험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해돼? 너네 수능 문학 이런 거 있죠? 시 이런 거 있지? 나도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랬다고. 근데 내가 나이를 먹고 경험이 많아지니까 예전에 봤던 시인데 지금 읽으면 또 달라. 이해되니?
사람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수준과 감성이 따르기 때문이야. 그게 다르다고 전부 다. 그래서 다른 느낌을 유발한다 이 얘기지. 그걸 보세요. 인간이 감정을 가진 것처럼 음악에도 감정이 담겨있대. 너네 또 이거 보고서 선생님 어떻게 음악에 감정이 담겨져 있죠? 그러지 말고 잘 봐. 지금 얘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우리 문학 좀 해보자. 여기 인식의 주체가 있어. 아까 우리 주체 얘기 나왔었죠? 주체가 감정을 가지고 있대. 그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야.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체가 무엇을 지금 인식을 하는 거니? 뭘 듣는 거니? 지금 이 글에서 핵심 주제가 뭐야? 음악이잖아. 음악을 들어. 그럼 음악을 듣게 되면 누구의 내면대로, 여기 있는 주체의 무엇대로, 내면 세계대로 음악을 듣게 되겠지. 맞아? 내가 만약에 슬퍼.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흔해 빠진 발라드라고 해도 내가 슬프니까 어떻게 들려? 더 감정적으로 슬프게 들리겠지. 맞아? 그리고 보세요. 근데 이 음악에도 감정이 담겨 있대. 잘 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화가였거든? 우리 아버지 화가야. 근데 우리 아버지 화가인데 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개인전을 한 번 하셨고 내가 중학교 때도 개인전을 한 번 하셨는데 황토의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전이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내가 이제 2007년쯤에 집을 이제 이사를 했었는데 그 집이 이제 4층 집이었어. 4층에 있는 빌라였는데 1차선 그냥 골목길이었어. 골목길 맞은편에 새로운 집을 짓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화가다 보니까 출근 시간이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이제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앞에서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막 이러는 거야. 아버지 개빡쳐가지고 진짜 승질 난다고 송신산 나고 막 송신증이라고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있어. 아무튼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다 지어졌어. 다 지어지고 나서 이제 여기 건물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겠지. 입주를 하겠지. 근데 당시 이제 여기 4층에 이제 새로운 이제 입주민이 들어왔는데 멍멍이를 이제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근데 멍멍이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켜요. 계속 여기서 뭐 이래. 아버지가 이제 한 오후 2시쯤에 내가 이제 그때 일요일이었어. 일요일인데 2시쯤에 이제 아버지가 여기 거실에서 이제 신문을 보고 계시는데 계속 앞에서 지저대는 거야. 미친듯이 지저대는 거야. 너네 그 짤 본 적 있니?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들어본 적 있죠? 아버지가 샤우팅을 하는 거야. 너무 짜증나는 거야. 야! 그 개새끼 좀 안 짖게 해라! 이렇게 하신 거야. 갑자기 여기 이제 그 맞은편에 있는 4층에서 메리아스 나시티만 입은 아저씨가 이렇게 기어나와. 안경 쓰고. 니 뭐가 그랬냐! 갑자기. 그 개새끼 아가리 찢어버리죠. 또 닥쳐! 이러면 하는 거야. 거의 그 시빌 워가 일어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의 고병이. 씨발. 거의 내가 봤을 때 그 붙어 있었으면은 죽방 날아갔어. 야차룰. 계속 막 싸워. 막.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좀 조용히 시키지를 않더라고. 너무 이제 대가리가 좀 어떻게 됐나 봐. 나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와가지고 막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진짜 막 험한 생각이 들더라고. 아주 그냥 폐기촌을 해야 된다고 막 아버지가 막 그러고 있고, 보신탕 끓여야 된다고. 불쌍해. 내가 더 불쌍해. 야, 집에 와가지고 6시간 동안 개 짖는 소리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쳐요, 사람, 진짜. 아무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짜증이 막 나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니? 근데 1차 개인전 때 그렸던 그림이랑 2차 개인전 때 그렸던 그림을 비교해보면요. 2차 때가 딱 이때였거든? 아버지 그림을 딱 보면은 아버지 그 화풍에서부터 화가 가득해.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얘가 이전에는 되게 순둥순둥하게 약간 이제 막 섬세하게 그렸다면은 2차 개인전 때 봤던 그 그림을 보면은 그 터치에서부터 와, 화가 가득해. 터프한 게 느껴져. 그러니까 아버지의 감정이 여기 뭐에 있는 거야? 투영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체가 음악을 만들거나 들을 때 전부 다 자신의 내면이 뭐 돼? 투영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 나오는 거야? 인간이 감정을 가진 것처럼 음악에도 뭐가 들어있다? 감정이 들어있다. 즉 다른 말로 뭐가 된다? 투영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지? 그걸 전제하고요.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뭐 할 수 있어? 장수 무슨 되게 오래 살 수 있다. 되니? 그럼 잘 봐. 감정을 해소하거나 표현해야 돼. 왜? 뭐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랬지.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오랫동안 살 수 있다. 천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음악을 통해 감정의 표현이 적절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뭐해지고 편안해지고요. 생명 연장까지도 가능해져. 왜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들이 뭐 되니까? 겉으로 표출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해되니?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잡으셔야겠지. 됐니? 왜 이렇게 졸려해? 좀 잠을 이겨내봐. 야, 2시간 수업하는데 2시간 내내 졸면은 무슨 의미가 있니? 여시춘추에 따르면 여기 또 나오죠? 뭐라 나와? 뭐라 나와요? 천지라고 나와 있지? 무슨 의미니? 여기에 있는 하늘, 인간들이 있는 뭐? 땅, 지상계, 천상계와 뭐? 지상계라고 읽어주셔야지.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 하늘 아래 세상, 이걸 천지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무엇이 기, 요 기는 뭔데? 작동 원리였잖니? 그 기가 음악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요? 균형을 이루어요. 연대유대 조화, 균형. 왜 그러면은 이 기가 균형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건데 당시 사람들은요 균형이 깨지는 거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했어. 이해돼? 나라가 뭔가 균형이 맞춰지지 않고 평화롭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긴장감이 높아져. 그래서 음악을 통해 균형을 이뤄내는데 잘 봐. 음악에 뭐라 나와요? 조화로운 소리. 무엇과 조화를 이루는 건데? 하늘, 자연, 인간과 함께 뭐? 연대유대, 조화를 이룬다 이런 얘기라고. 조화로운 소리가 무엇에? 자연의 기, 자연의 어떤 작동 원리와 공명, 바이브레이션이 되어서 여기 뭐라 나오니? 천지의 조화에 기여한다고. 연대유대 조화해야 된다고. 그래야 무엇을 이룬다? 균형을 이룬다 이 얘기라고. 되시겠어요? 이거 못 잡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지문 아무리 백날천날 내고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인체 내에서도 잘 봐. 어디에서도? 인체 내에서도 사람 몸에서도 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데 잘 봐.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기가 허하다, 기빨린다 이런 얘기했지. 그 기도 역시 뭐야? 사람의 몸 안에 가득 차 있다 요 얘기지. 그래서 한의학을 생각해봐. 한의학에서 뭐 침침 이렇게 놓고 막 하자 부항 뜨고 하잖아요. 그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이제 돌게끔 만드는 거야. 기가 있어요 진짜 몸에? 조선시대야? 기가,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가 있다라고 보죠. 근데 역시 이제 그 서양 양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양 이제 의학에서도 예전에는 몰랐어. 예전에는 몰랐는데 심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가 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피가 어떻게 잘 흐르게끔 만드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한의학의 어떤 핵심이야. 근데 이제 서양 항상 그래서 막 얘기 나오는 게 뭐 한의학이고 좀 뭐 서양 뭐 양학이고 뭐고 막 옛날 막뭐 비과학적인 어쩌나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그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어디 병원을 가도 병의 원인도 모르고 진단도 안 나오는데 한의학을 만나면서 이제 한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면서 갑자기 약간 묵은 피가 막 나오고 막 보신 적 있지 않아요? 무상감은 우리 이제 막 소 안 될 때 손 따잖아. 근데 원래 이제 서양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약 줘야죠. 닥치고 약 주는 게 장땡이지.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민간요법으로다가 손을 뭐해? 따잖아. 그럼 검은 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 언니 그만 줘라. 그러고 있으면 줘라. 지금 내가 봤을 때 졸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어. 야, 담요 이렇게 하고서 이러고 있으면은 졸리죠, 당연히. 아우, 정말 진짜. 그만 좀 줘라. 지금 수업 시작한 지 40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거지. 45분 딱 지났어. 보세요. 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다고 나와 있죠. 음악은 우주 자연의 근원. 잘 봐. 뭐라 나와?
우주 자연. 그럼 여기 있는 자연도 역시 뭐예요? 원래 있던 것.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우주 자연이라고 하는 건 하늘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서 근원, 근본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어 음양 들어보신 적 있죠? 음양의 조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음과 양의 작용에 따라 어디에서 생겨난대? 자연에서 생겨난대. 그러니까 이거를 네이처라고 읽는 순간 좆된다니까? 뭐라고 읽을래?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원래부터 뭐한 거? 있었던 것. 조화로운 소리래요. 연대유대 조화를 이루었죠? 그 소리는 적절함을 위해 뭘 한대? 인위적 과정. 얘기했죠? 자연의 반대말은 무조건 뭐다? 인위적인 거다. 이해됐니? 자연의 반대말은 무조건 뭐? 인위적인 거. 사람이 개입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자연스럽게 웃어봐의 반대말.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웃니?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얘기하니?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자연에 맞게 살아가는 게 맞아.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게. 그런데 적절함을 위해서 사람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좋은 음악은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가 뭐 해야 된다? 적절해야 된다. 즉 요게 무슨 상황이야? 조화로운 상황이다 이 얘기지. 됐니? 그럼 왜 당시 사람들은 인위적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는 거지. 왜 그래야 되냐는 거지. 잘 봐. 이거는 요새 이제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뭐 친환경 제품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들어본 적 있니? 근데 친환경 제품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해? 재활용을 통해서 하죠? 맞아? 그래서 이제 뭐 너네 프라이탁 알죠? 프라이탁. 이거 알아? 프라이탁? 그 맨날 사람들 이렇게 메고 다니는 가방. 프라이탁. 니들이 모르면 어떡하냐? 그 프라이탁의 장점이 뭐예요? 그 폐현수막 재활용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폐현수막 이런 것들. 근데 그거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사람마다 똑같이 만들어진 게 어때요? 다 달라요, 색깔이. 색깔이 다 다르다고. 디자인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레어템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건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폐현수막 그냥 갖고 와가지고 뒤집어 쓰면 그게 가방이냐? 그게 옷이냐? 그지 새끼죠? 근데 뭐 해야 돼? 공장에서 폐현수막 갖고 와. 내지는 자연에서 뭔가를 가져와. 물건을 가져와요. 향료 이런 것들 가져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가공을 하는 거지. 그러면 더 뭐 할 수 있어? 음악이 더 좋아진다 이 얘기죠. 원래 자연에 있었던 거를 사람이 개입함으로써 더 좋게 만든다고. 그러면은 더 조화를 잘 이루는 거고 천지와의 공명이 잘 이루어지면서 자연이기와 공명이 되면서 천지와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요 얘기라고. 되니? 그러니까 계속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음악에 대한 여시춘추의 입장은요. 인간의 선천적 욕구. 헤이, 요 선천 뭘까? 원래부터 부여받았던,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던 욕구의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음악을 통한 지나친 욕구의 추구는 적절히 통제되어야 돼. 당연하죠. 왜? 헤이, 너무 지나치면은 균형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나친 욕구의 추구는 통제되어야 해. 이러한 입장은 여시춘추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귀하게 여긴다 무엇을? 생명을 원칙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원칙에 따르면 또 나오지 뭐라 나와? 자연적인 욕구 원래부터 뭐 해왔다? 있어 왔던 것. 아, 상태 졸라 안 좋네. 음악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그런지 아닌지에 따라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요. 여기 단어 좀 체크해. 취사 선택. 여기에 있는 취는 취하다 할 때 취예요. 여기에는 사는 버리답니다. 그래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 이 얘기야. 됐니? 그것을 선택한다 이 얘기죠. 되시겠죠? 그래서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지극히 주관적이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주관적이지. 그래서 인간이
자연적 욕구에 따라 음악을 딱 즐겨. 이건 선천적이야. 부정할 수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음악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면서 좋은지 나쁜지 선악을 판단하고 그거를 버릴 거면 버리고 취할 거면 취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요 얘기라고. 됐죠? 이에 따라 여시춘추에서는 개인적 욕구에 따른 1차적 자연적 음악보다 잘 봐. 헤이. 개인적 욕구에 따른 뭐라 나와? 1차적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우선적으로 신경 쓴다 이런 얘기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신경 써? 뒤에 나와 있는 자연적 음악. 이 말은 뭐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 천지와 공명하면서 원래부터 있었던 것보다는 뭐 하는 거?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여기 뭐라 나와? 절도 있게 표현했대. 이것도 절도 해가지고 태권도 절도 막 이러지 말고 여기서 절도 있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절제를 한다 요 얘기야. 감정을 뭐 한다? 절제한다. 왜? 뒤에 위에 뭐라 나와? 지나친 욕구의 추구는 적절히 뭐 돼야 되니까? 통제되어야 되니까. 이 절제 이퀄 곧 무엇이다? 통제를 하고 있다 이 얘기지. 어디에 맞게? 하늘의 이치, 하늘의 도리에 맞게 그거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절제를 한 무엇을? 선왕, 먼저 왕들입니다. 먼저 선자예요. 선왕들의 음악을 더 중시했어. 헤이, 왜 이걸 더 중시하는데? 먼저 왕들, 이 왕들로 역시 어디로부터 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야? 하늘로부터 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하늘로부터 명을 부여받은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절제하고 통제한 그 음악이야말로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겠지. 그리고 선왕들의 음악이 민심 또 나오죠. 백성들의 마음을 교화, 하늘의 이치에 맞게 가르치고 되게끔 만드는 뭐라 나와요? 도덕적 기능. 여기는 도도 역시 천도의 그 도야. 하늘의 도리에 맞게 덕에 맞춰 살아가는 기능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아, 그러면은 이 선왕들의 음악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뿜빠뿜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무엇까지? 사회적인 기능까지 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라고. 이미 우리 앞에서 잡았잖아요. 됐니? 잘 봐. 야,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무슨 뭐 근거도 없는 뭔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될 평가원 지문이에요. 졸릴 수 있어. 하품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좀 아까 야지 절제를 좀 하라고. 지나친 욕구를 좀 통제하고 절제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아. 언제까지 짐승처럼 살래, 이 짐승들아. 어? 짐승이야? 아, 졸려 자야지. 아, 졸리니까 대충 들어야지. 칵씨. 학씨. 봐봐.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악적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적도 무슨 양만 얘기했습니다. 무엇의 성격, 무엇의 특성 이런 것들. 음악의 성격의 아름다움의 본질.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라고 느끼는 거는 미추라고 얘기하죠. 아름다움과 추함. 그런 것들 중에서도 어떤 거에 대한 음악에 대한 음악의 성격을 띠는 아름다움.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19세기 미학자 한슬리크 관심 없고요. 한슬리크든 본클리크든 모르겠고요. 음악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무엇과 무엇?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져요. 잘 봐. 외부의 어떤 것이란 얘기는 뭐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겠지만은 단순히 그냥 악보 위에 적혀져 있는 음과 음만 딱 컴바인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결합이 되어서 무엇을 만든다? 음악적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이 얘기지. 너네 생각해봐. 그럼 음과 음이 아닌 나머지 것들, 가사, 그 다음에 우리 좀 뮤비 이런 거 나오죠. 뮤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외부의 어떤 것들이겠지. 맞아? 교향곡 생각해봐. 너네 뭐 클래식 안 좋아하겠지만 뭐 베토벤 교향곡, 모차르트 교향곡 이런 것들 다 어때? 순수 악기만 가지고 하지 않니? 맞아요?
여기 나오네. 예를 들면 니들이 모를까봐 또 얘기해주고 있어. 뭐라 나와?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4단조 모르겠어요. 저 모차르트밖에 몰라요. 그마저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 모짜렐라는 아는데 모차르트는 뭐죠? 막 충격적이도 작년에 들었던 얘기야, 얘들아. 제가 지금 억지 드립을 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들었던 얘기야, 씨. 모짜렐라. 그때 진짜 개 갑분싸 됐어요, 그때 판. 그때 약간 이제 애들끼리 좀 대면대면하던 상황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어쩌다 모짜렐라 이래가지고 분위기 곱창 났었어. 여기 보세요. 4단조는요, 사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단음계래. 야, 너네 이거 알아, 몰라?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저 잘 몰라요. 근데 계속 뭐라고 읽어주실래요?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다. 음과 음의 결합이다. 그렇게 작곡된 조성음악으로 여기에는 보세요. 나와있지 뭐. 제목이나 가사 등 음악 외적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엇과 무엇의 결합. 음과 음의 결합. 다만 7개의 음을 사용해서 음계를 구성하고요. 으뜸, 딸림, 버금, 딸림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여기 뭐라 나와요?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한대. 이거 봐봐. 조성음악의 체계는 17세기 이후 지속된 서양음악의 구조적 기본 틀이었습니다. 근데 봐봐. 뭐라 나오니? 20세기 초라고 나오죠? 헤이. 17세기에서 어디로 나아가? 20세기로 나아가지. 중세에서 어디로 간다? 근대로 간다. 그러면 뭐가 중요시 여겨지겠어? 개인, 자유, 개성. 그래서 어때요? 전통적 아름다움의 개념, 우리 전통적 첫날 첫 시간 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내려져 오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개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한대. 잘 봐. 뭐라 나와? 새로운 미적 가치. 그러면 과거의 조성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언제? 17세기 이후, 19세기 때 전부 다 이제 조성음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 새로운 걸 추구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봐보세요. 불협화음이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돼야 한다. 잘 봐. 너네 불협화음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은 있죠? 불협화음이 어떤 의미니? 잘 맞지 않는 의미지. 너네 노래 같은 거 부를 때 옆에가 막 소리가 갑자기 너무 막 커져. 막 내지는 막 잘 못 맞춰. 음치야 막. 우리 했잖아. 엇박자 D. 막 음치라고 불협화음이라고. 근데 그 불협화음이 반드시 무엇으로? 협화음. 그럼 이 협화음은 어떤 의미야? 어떤 의미예요? 잘 맞는 음. 조화로운 의미겠지. 그 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조성음악으로부터의 탈피를 보여준대. 탈피를 보여준다고요. 잘 봐. 그러면 과거에는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들을 무조건 무엇으로? 협화음, 조화로운 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또 뭐 하는 거야? 벗어난다 이 얘기지. 즉 억압에서 뭘로? 자유로운 걸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세요. 대표적 음악들 중에 하나가 뭐다? 표현주의. 체크해놔봐. 표현주의. 단어 좀 잡자. 무슨 주의라고 하면요. 얘는 무조건 그 앞에 있는 말의 앞에 있는 말의 사상 또는 이념이야. 예시 들어볼까? 자유주의. 무슨 뜻이에요? 자유를 추구하는 사상이나 이념. 자본주의는요. 돈이 기본이 되어서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사상과 이념. 여기 나와 있는 공동체주의 해볼까? 공동체주의는 뭐겠어요? 개인이 아닌 단체, 모든 사람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주의. 됐니? 공산주의는 공공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상이나 이념. 표현주의는요. 말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나 이념. 표현주의는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예술 사조. 여기서 사는 생각사입니다. 조는 흐름이에요. 생각하는 흐름으로써 미술에서 시작하여 음악과 문학 등 예술의 제 분야에 영향력을 미쳤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잘 봐. 그럼 이거는 미술뿐만이 아니라 어디로까지? 예술 전반으로까지 다 모여왔다. 확장되어 왔다 이런 얘기겠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봐볼까?
표현주의 예술은요, 소외된 인간 내면에, 여기 나와, 뭐라 나오니? 인간 내면에 뭐? 주관적인 감성, 내면 세계를 표출한다고. 그걸 충실하게 표현하는 사조예요. 그럼 얘기해봐. 이게 지금 20세기 초반에 드러났다며? 그럼 이전까지는 주관적인 감성을 충실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왜? 어떤 시대니까? 억압의 시대니까. 이제 뭐가 중요해지는 거야? 개인. 표현주의 음악의 주된 특성은 조성음악의 체계가 상실됐어요. 억압의 시대가 뭐 된 거야? 상실된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이는 무조음악, 아까 우리 조성음악 했죠? 그럼 여기 무는 뭐 있어? 니네가 아는 무 하나밖에 없어. 없을 무. 조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겠어?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 당시 쇤베르크가 발표한 음악 프로그램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있대. 처음으로 나는 지난 시기 미학의 모든 울타리를 부숴버렸으며 사명을 띠고 무엇을 부르짖는다? 한 가지 이념을 부르짖는데 어떤 이념이겠어? 억압에서 무엇으로 가자? 자유. 또 개성을 강조하자. 무조음악은 12개의 음을 여기 나와 있네. 뭐라 나와? 뭐? 자유롭게 사용. 이전엔 7개였죠. 이제 몇 개? 12개. 자유롭게 써. 다양한 뭐? 불협화음. 이제 굳이 조화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좀 조화가 깨져도 어때? 괜찮아. 자유의 시대니까. 쇤베르크가 1912년에 발표한 달에 홀린 삐에로는 상징주의, 또 나오네. 상징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나 이념.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에 수록된 50편의 시 중 21편을 뭘로 삼았대요? 가사로 삼았습니다. 우리 조성음악에선 특징이 뭐였어? 가사 신경 써, 안 써? 안 써. 외적인 거 배제해. 음과 음의 결합만 신경 쓴다고. 이젠 뭐 하게 되는 거야? 가사까지. 왜 그럼 이걸 하는데? 자신의 내면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주관적으로 표출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니? 여기 보세요. 이 곡의 성악 성부는 새로운 성악 기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즉, 악보의 음표를 표기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음표에 X표를 해서 여기 나와있어. 뭐라 나와? 높이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왜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데?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얘기는 억압이잖아.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뭘 붙여? X표를 붙인다 이런 얘기지. 그게 여러분들 이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다 뭐 돼 있는 거야? X표가 쳐져 있다 요 얘기가. 됐니? 이 의미가 뭔데? 음의 높이를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감성을 뭐 할 수 있다?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그리고 여기 밑에 또 뭐 나와 있어요? 가사. 다시 봐봐. 그래서 높이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뭐 말하는 선율, 흥얼흥얼거린다 이런 얘기죠. 삐에로로 분장한 낭송자가 이 부분 사회 비판과 풍자 좀 체크해 놓을까? 2학기 때 나옵니다. 춘향전 나옵니다. 풍자의 정의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그냥 단어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풍자. 잘 봐. 이 풍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해.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부정적 인식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뜻해. 이 부정적 인식에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빗대어 표현하다. 빗대어 표현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정적 인식이 곧 비판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빗대어 표현했을 경우에는 이걸 우리 뭐라 얘기한다? 풍자라 얘기한다 요 얘기입니다. 됐니? 잘 봐. 너네 그 SNL MG 오피스 알죠? 김원훈 나오고 옛날에 윤가희 나오고 말눈광 나왔던 거. 그게 뭐야? 풍자죠? 왜 어떻게 풍자하는 건데? 무엇을 그럼 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야? 사회. 특히 MG 세대, 나도 MG 세대지만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어폰 끼고서 뭐 일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무엇이 있는 거야?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빗대어 표현해? 거기 등장하는 배우들의 뭐 하는 거야? 빗대어서 표현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 풍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하면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과장된 행동을 합니다. 과장된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언어 유희를 씁니다. 세 번째, 우스꽝스럽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학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희화화를 기반으로 한 해학이다라고 얘기해요. 희화화가 이제 단순히 웃기다라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져. 희화화는요, 무조건 여기 세 개에 들어갑니다. 과장된 행동, 언어 유희, 우스꽝스럽게 묘사. 됐니?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지. 우리 그 MG 오피스에서 있잖아. 이렇게 쓰고서. 이걸 써야만 작업의 능률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과장된 행동. 괜히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뭐해? 우스꽝스럽게 묘사. 그게 뭐야? 풍자의 어떤 기법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희화화를 한다 이런 얘기지. 그게 해학이야. 그럼 해학의 정의도 따져야겠죠? 이렇게 적어. 슬픔과 괴로움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조상들의 지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조상들의 지혜. 요 개념이 무조건 머릿속에 잡혀 있으셔야 됩니다. 잘 봐. 왜 그러면은 당시 사람들은 슬픔과 괴로움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봐. 아까 우리 얘기했지. 당시 동양의 사람들은 조화로운 상태를 요구했고 균형 있는 상태를 요구했었지. 맞아? 그런데 슬픔과 괴로움의 상태는 어떤 거야? 감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균형이 잡혀 있니? 안 잡혀 있는 거죠. 폭삭 무너진 거지. 근데 이 상황을 사람들은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어?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했고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이 상태를 무엇을 통해? 웃음을 통해서 다시 균형을 맞춰가는 거야. 이해되니? 불안정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니까 그 불안정한 상태를 무엇으로? 웃음으로 끄집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은 우리 이제 광해군 얘기도 했었잖아. 병자호란, 임진왜란 지나고 병자호란 지나면서 사람들이 약탈도 당하고 수탈도 당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얘기했었죠. 영종조 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탐관오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등장했다고 했었잖아. 세도 정치. 그럼 당시 사람들이 어때? 피곤하지? 맨날 털리지? 어때? 슬퍼? 괴로워? 근데 그 상태로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설도 써. 그리고 판소리도 불러. 그리고 사설시조도 막 써.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웃음으로 뭐 하는 거야? 승화시킨다 이런 얘기야. 그럼 승화는 뭔데? 정신적 가치를 또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겁니다. 이해됐니? 잘 봐.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 민족이 또 무슨 민족이야? 배달의 민족 말고요. 해학의 민족이야. 해학의 민족. 그래서 약간 이제 뭐 힘들거나 그런 거 있으면 맨날 어떻게 돼? 드립이 존나 빵빵 터져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그 윤 씨 이제 그 가버렸을 때 안 돼. 멈춰.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짤 같은 거 막 올리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괜히 이제 웃기게 드립치잖아. 그 상황이 뭐야?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야. 갑자기 하루아침에 난리가 났다고. 그런데 그 슬픔과 괴로움을 뭘로? 웃음으로 승화시킨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초적으로 DNA 속에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19세기 넘어가게 되면은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쓰게 되면서 춘향전도 나오고 심청가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성리학적 가치가 조금씩 흔들리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계속 투영이 되는 거야. 춘향전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몽룡이 알지? 이몽룡. 이몽룡이랑 누가 썸을 타? 춘향이랑 썸을 타잖아요. 근데 춘향이가 양반이냐? 평민이잖아요. 근데 양반집 아들내미랑 평범한 평민의 딸내미가 서로 뭐해? 사랑을 해.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이러겠지.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신세계 백화점의 사장의 아들내미를 니네가 이제 썸을 탄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아? 아니요. 그래? 야, 역시 MG야, MG.
저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누구 어떻게 해가지고 만났어. 자연스럽게 만났어. 근데 내가 이제 뭐 결혼을 하려고 이제 뭐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나가. 근데 내 이제 소개팅 상대가 갑자기 막 뭐 신세계 내지 뭐 어디 뭐 재벌집 막내 딸이야. 되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럼 선생님 지금 여자친구가 선생님한테 정체를 숨기고 엄청난 재벌이었다면요? 너무 MBTI N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아무튼 그런 식이 하는 거예요. 됐죠? 아무튼 사회 비판과 풍자를 담은 가사를 읊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웃음으로 뭐 하면서? 승화시키고 부정적 인식, 현실 비판. 또한 기악성부, 악기를 다루는 기악이에요. 기악성부는 다양한 악기 배합과 주법을 통해 연주하는 주법이겠죠. 새로운 음향을 창출합니다. 보세요. 새로운 음향 창출이야. 그럼 이전에 있었던 음향이 아닌 새로운 거지. 계속 어디로 나아가요? 이걸로 나아가는 거야. 자유와 개성의 시로 나아간다는 거야. 이 곡은 무조적자임새, 이미 나왔죠? 무조음악. 조성이 없어요. 낭송조의 표현적 측면, 나의 내면 표출해야 돼. 새로운 성악기법 또 나오지. 새로운 연주기법, 색채적 음향. 야, 색채적 음향이 뭘까? 음향이 어떻게 색채가 있어요? 색깔이 어떻게 있어? 무슨 뜻이야? 조화로워요? 개성이 그만큼 뭐하다, 뚜렷하다라는 얘기지. 맞니? 만약에 우리 뭐 세상이 아주 그냥 얼굴이 똥빛이네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진짜 리얼 얼굴이 똥색이라서 그러니? 아니죠. 뭐예요? 안색이 안 좋다. 아이고 세상이 노랗다. 뭐예요? 진짜 노랗게 된 거니? 아니죠. 뭐예요? 막막하다. 아이고 세상이 노랗다. 아이고 막막하다. 색채적 음향. 그럼 이건 뭐예요? 소리가 들으면 어떤 거는 되게 따뜻하다.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지? 만약에 내가 막 끼끼끼 뭐 이런 소리 내. 막 검은색, 회색, 그냥 무채색 느낌이고. 만약에 삐리리리리리리리 하면 빨간색, 파란색. 아 씨발 됐어. 반응이 없어. 씨. 색채적 음향이라고. 됐니? 표현주의 음악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되셨죠? expressionism. 가보자. 7번. 이거를 선지 보고 비빈다. 안 된다. 선지 보고 비비는 순간 박살난다. 하나하나 따져. A와 C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거예요. 주관식으로 풉니다. 공통점이야. 음악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그 견해와 모대는 대비된다. 대비는 무조건 차이를 전제로 하죠. 가에서는 어땠어? 묵자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여시춘추 얘기했었고요. 나에서는요. 조성음악과 무엇을? 무조음악을 대비했지. 얘는 그래서 뭐해? 적절해.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음악 작품 뭐 나왔어? 쉔베르크, 모차르트. 적절하죠. 나와 달리 가는 음악을 다른 갈래와 비교했대. 잘 봐. 비교라는 얘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로 파악한다 이 얘기거든. 근데 다른 갈래와 비교를 했니 가에서? 아니죠. 어디까지? 그냥 문학이나 그림으로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지. 특히 어디에서는? 나에서만. 되니? 얘는 적절해 부적절해? 부적절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시겠죠? 8번도 보자. 정의된 개념만 생각하세요. 정의된 개념만 생각한다. 여시춘추에서 핵심은 뭐야? 이거죠, 요거. 이거 얘기하시는 거지. 맞아? 그런데 사람마다 어때?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 근데 이것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음악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라고까지도 얘기했지. 봐봐. 너무 큰 소리와 너무 작은 소리로 이루어진 음악은 적절하지 않아. 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고 균형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훌륭한 음악은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자식, 어른과 어린아이 모두에게 뭘 줘? 즐거움. 이 사람들 다 뭐야? 인간이야, 인간. 휴먼이야, 휴먼. 굳이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여기에 있는 군주와 신하, 군신관계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있는 아버지와 자식, 부모지간이라고 얘기하지. 어른과 어린아이, 뭐 장요유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어떤 가치관? 성리학적, 유학적 가치관 내가. 유학에서 이런 거 강조하지.
신하는 임금한테 충성을 다해야 돼. 자식은 아버지한테 효를 다해야 돼. 어린아이는 어른한테 예의를 갖춰야 돼. 그래서 충, 효,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임, 의, 예, 지, 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사람이 음악을 즐기는 것은 선천적인 욕구, 하늘의 어떤 이치에 따라 굴러가는 거야. 음악은 사람이 억지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4번. 음악에 감정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감정이 있는 것과 같으니 투영이 되는 것이니 음악을 듣고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면 마음이 뭐해? 쾌적해져. 균형을 이루어. 쾌활한 사람이든지 우울한 사람이든지 막론 가리지 않고요. 슬픈 곡조의 음악을 들으면 누구나 슬프니? 아닙니다. 주체에 따라 뭐해? 달라. 9번 가봐. 적용창의적 사고입니다. 적용창의적 사고예요.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돼.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근거를 납득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시는 거야. 가보자. 노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실현하는데 욕구가 방해가 된다라고 봤어. 잘 보세요. 또 뭐 나와? 자연스러운 뭐라 나와요? 본성.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이 부여하신 뭐야? 성질. 두 글자. 천성. 인간의 천성을 실현하는데 욕구가 방해가 된대. 시작하자마자 좀 다른 거 느껴지세요? 노자야. 노자의 주장은 뭐예요? 욕구가 뭐하다?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지. 맞니? 그래서 현실 속의 음악을 뭐해? 현실 속 음악을 뭐해요? 거부합니다. 주장 봐봐. 음악을 뭐해? 거부하는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현실 속 음악을 뭐한다? 거부한다. 이런 걸 좀 예민하게 보셔야 돼. 묵자랑은 좀 어때요? 달라요. 묵자랑은 조금 달라. 묵자는 아예 뭐라고 해? 아예 음악을 뭐한다? 거부한다며. 근데 얘는 전제 조건을 달죠. 뭐라고? 현실 속 음악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아놓는 거지. 그럼 현실은 다른 말로 속세니까 속세가 아닌 무엇은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자연의 음악은 좋아할 수도 있겠네. 그게 여기 뒤에 나오죠. 뭐라 나와? 최고의 음악은 뭐다? 우주의 근원인 뭐? 도의 모습을 닮았대. 즉 천도.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거의 들리지 않는 음악이야. 이게 그러면 우주의 근원인 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음악이니까 이 음악은 어떤 음악이겠어? 자연스러운 음악이겠네. 자연의 음악입니다. 이렇게 읽으셔도 문제 없겠네요. 됐니? 그럼 얘는 자연을 따라야 돼. 왜? 천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봐봐.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 상태를 뭐라 봤대요? 이상적으로 봤대. 이것도 얘기했다. 잘 봐. 이상은요. 이거 문학에서도 엄청 많이 했지. 결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가요. 곧 최종 지향점입니다. 결핍이 존재하지 않고 최종 지향점이야. 그럼 이 말은 이 근거에 따르면 얘도 이제 근거를 보셔야겠죠? 그 근거가 뭔데?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적으로 봤다고. 욕구가 없는 상태. 이게 이상이야. 되셨죠? 그래서 장자라고 뭐라고? 마음 상태를 이상적으로 본 장자래. 그러면은 이거 잘못 썼네요. 노자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명 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 거예요? 장자도 있고요. 장자의 주장을 보셔야겠네. 장자의 주장. 얘는 욕구가 없는 상태를 이상적으로 봤는데 노자와 같이 음악을 어디에서? 우주자연의 어디?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전제했다고.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음악을 여기 또 나오죠? 뭐라 나와? 천지만물, 하늘과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천지만물의 뭐야? 조화와 결부했다고. 연대유대 조화. 음악이 인간의 삶에서 결여될 수 없대. 이 말은 뭐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과 때려야 뗄 수 없다 요 얘기지. 근데 그럼 느낌이 오세요? 묵자랑 누구랑 좀 딱 대비되는 거 느껴져? 노자, 장자랑 대비되는 거 느껴지세요? 또
얘네랑 뭐라도 대비돼? 여시춘추와도 대비되는 거 느껴져? 왜? 여시춘추는 뭐 했어? 자연스럽지만 인위적으로 뭐 해야 돼? 인위적으로 조금씩 손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얘는요. 노자는 어때? 거의 들리지 않는 음악이 뭐다?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보이시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의미 있는 음악이란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 또 나오죠? 원래 있던 감정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 지금. 근본을 두면서도 형식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선왕들이 백성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었다. 왜? 여기는 왕들도 역시 뭐였으니까? 하늘의 도리를 다이렉트로 부여받으신 분들이니까. 이해됐니? 그럼 가보자. 머리 써야 돼. 1번 봐. 인위적인 음악에 대해 부정적이야. 잘 봐. 인위적인 음악은 어디에서 나와요? 아니, 누가 주장하는 거야? 여시춘추에서 나오는 거지. 사람들이 뭐 하는 거니까. 만드는 거니까. 이해돼? 여시춘추와 달리 인위적인 음악에 대해 부정적이었겠군. 당연하겠죠. 누구는? 노자는. 노자는 뭘 중시로 하니까? 자연. 그래서 부정적이겠지. 2번. 우주자연의 근원에서 음악이 비롯되었다. 노자나 장자나 그 다음에 여시춘추 다 어때요? 맞아. 긍정적이야. 3번. 선왕들의 음악에 대해 긍정적이야. 당연하죠. 장자도 마찬가지고 여시춘추도 마찬가지고. 다 긍정적이죠. 4번. 음악에 대한 묵자의 태도 뭐였는데? 묵자 뭐라 얘기했는데? 음악은 아예 뭐 해야 된다? 거슬려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장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음악 필요해. 때려야 뗄 수 없어. 여시춘추도 어때? 역시 장자랑 똑같아야 되지? 근데 여기 뭐라 나오니? 달리라고 나와 있죠? 여시춘추와 같이라고 얘기해야지. 4번이 답이지. 5번. 만물의 조화, 연대유대 조화, 만물의 조화 균형. 그거에 대해 긍정적이야. 장자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마찬가지고 여시춘추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셨죠? 10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한슬리크가 쉔베르크가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다양한 불협화음, 한 인연을 꿈꾼다. 억압에서 무엇으로? 자유로. 그럼 뭐예요? 무조건 조성, 억압에서 벗어나 어디로? 자유, 개성으로 나아간다. 답 1번이겠네. 다 헛소리죠. 7개가 아니라 12개여야 되고요. 가사에다 정확한 음높이 필요 없고요.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할 필요 없고요. 전통적 아름을 거부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고요. 감정 드러나야 되죠. 가능하시겠죠? 11번. 중요해. 별표 쳐놔. 제가 비평이나 비판 둘 다 뭐라 얘기했어요? 상대방의 근거를 뭐 한다? 반박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비판의 뜻이 뭐였어? 상대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반박함으로써 주장이 가지고 있는 힘을 뭐 한다? 약화시킨다라고 얘기했었지. 니은의 관점이에요. 니은은 뭐야? 음과 음이네.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짜 맞춰야 돼. 그러면 억압이야 자유야? 억압이야 자유야? 자유? 미쳤어요? 억압이죠? 달에 홀린 삐에로는요? 가사 맞추고 무조적이고 정확히 안 해도 돼. 자유야. 그럼 억압의 관점에서 여기 있는 자유의 어떤 음악을 까봐야 돼. 반박을 해봐야 돼. 그럼 어떻게 반박할래? 달에 홀린 삐에로가 가지고 있는 주장은 뭐예요? 무조적인 음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정서를 뭐 하자? 자유롭게 표출하자라는 거였지? 그럼 어떻게 반박할래? 아, 니네가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조성음악 딱 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로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 거는 너무 난잡해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왜? 얘네가 추구하는 건 뭐야? 정확하게 억압적인 걸 요구하는 거잖아. 1번 봐. X 표시로 말하는 성악선율은 주관적 감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감성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니은 입장에서는. 2번. 피에로 분장을 한 낭송자가 가사를 낭송하는 거는 음악 무엇이 외적인 게 개입한다. 여기 있는 디귿의 근거를 까버리는 거지. 왜? 얘네는 가사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삐에로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3번. 색채적 음향으로 무조적 경향을 깨뜨림으로 바람직하지 않니?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얘네가 주장하는 거는 조성음악이라니까. 4번.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따르는 거는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성음악의 책에서 벗어난다? 아니죠. 12개나 몇 개? 7개.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 중 물론 7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성음악의 체계에서 벗어남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잘 봐. 야, 규칙적이니? 얘네 규칙적이야? 안 규칙적이잖아. 불규칙적이잖아요. 불협화음이잖아. 12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몰라도 돼. 5번.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 중 일부만을 가사로 사용한 것은 전체 작품 줄거리 이해하기 어렵게 하므로 지금 야 줄거리 필요 없다니까. 딱 틀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교향곡이기 때문에. 12번도 보세요. 12번 봐. 요거를 좀 보셔야 돼. 잘 보세요. 좋은 곡을 작곡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노력이 필요한지를 좀 물어보고 있고요. 이해를 돕는 뭘 찾아? 글을 찾고요. 주제, 관점, 내용 등을 뭐해? 비교, 종합해요. 마지막은 뭐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뭐 한다? 재구성한다. 별 붙여놔. 재구성. 구성을 하는데 재구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의 뭐가 개입돼? 주관이 개입됩니다. 이해되니? 주관이 개입돼. 그래서 답을 쓰는 데 있어서 자신의 답을 쓴다 이 얘기야. 됐니? 그런데 여기 보세요. 12번 발문 봐봐. 뭐라 나와 있어?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써야 되는 거지. 맞니?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자신의 주관과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잘 보자. 1번 봐. 두 글은 모두 음악이 기본 틀을 제대로 갖추어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다양한 음악 작품의 구조를 분석해보고 내가 작곡할 때도 나와 있지. 작곡할 때 나와 있죠. 그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질문하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맞니? 질문하기 뭐라 나와 있는데 좋은 곡을 작곡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래서 얘는 뭐예요? 질문하기에 들어가야겠지. 얘는 질문하기에 들어가야 돼. 2번. 창작자와 감상자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음악의 가치를 다르게 판단한다. 잘 보세요. 이거 봐. 지금 이게 창작자와 감상자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애초에 그 얘기하고 있지도 않지. 맞니? 그리고 보세요. 얘도 1번도 음악이 구조적 기본 틀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지금 기본 틀 갖출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에서는 맞지만은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지 지금. 3번도 좋은 음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도덕적 기능이 있어야 되니 지금? 도덕적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서는? 나에서는 도덕적 기능에 대한 말은 없어. 어디에서만 나와? 가에서만 나오지. 왜? 뭐에 대한 내용하고 있으니까? 하늘의 이치, 하늘의 도리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되셨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음악 만들어야겠다. 4번도 봐. 두 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무엇으로? 도구로 사용되어서 주관적 감정을 표출하니까. 근데 봐봐. 음악에 대한 인식이 뭐 돼 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 뭐해? 계속 뭐예요? 변화하죠. 계속 뭐예요? 변화하지. 그럼 얘기해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정신과 내면이 조금씩 뭐 된다? 바뀌고 변화해간다. 이해되니?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다양한 시도해야겠다. 두 글은 시대적 상황이 음악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대.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글을 읽기 했는데 다양한 책 읽기를 실천해야겠다? 물론 이건 맞아요. 근데 뒤에 있는 게 봐봐. 책 읽기 실천하는 거 어디 나와 있어? 책 읽기를 실천해야 된대. 어디 나와 있는 거니? 탐색하기에 들어가야겠지. 얘는 탐색하기에 들어가야 돼. 되셨나요? 그래서 잠깐만 끊었다 갑시다.